우리가 몰입 상태라는 거를 이해하기 쉽게 뭐 회사라든가 뭐 어떤 단체의 예시를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또는 어떤 단체가 프로젝트를 갖다가 처리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일부만 투자해서 그 프로젝트에 착수를 할 수가 있고요. 회사에 이제 일부만 그 프로젝트에 착수해서 하고 있고 다른 그 부분들은 다른 뭐 사람들, 인력들, 자원들은 다른 일을 하게 되는 상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상태가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하나의 일에 진짜로 필요 최소한의 딱 그것만 남겨놓고 전부 하나의 일에 투자를 하고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집중을 시키는 거죠. 이 두 가지 상태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거죠. 몰입이라고 하는 상태는 우리가 평소에는 이 전자의 상태,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일부만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몰입 상태에서 우리의 뇌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와 자원을 갖다가 하나의 일에 빵 하고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거의 대부분을 이제 투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보면 될 것 같아요. 회사가 어떤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뭐 새로운 일을 갖다가 새로운 상품을 개척을 한다고 치죠. 개발을 하고. 그랬을 때 회사가 쓸 수 있는 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이 있을 거예요. 회사가 쓸 수 있는 자원의 양이. 그리고 그 돈은 한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회사는 뭐 무슨 대기업이 아니라 그냥 동네 자영업자, 영세업자로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현금에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쓸 수 있는 현금에는. 몰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여긴 비즈니스에 그 일에 거의 전부를 투자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뭐 인력이랑 다 함께 합쳐서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갖다가 투자하고 있는 상태인 것인데, 이 재밌는 게 인간의 뇌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의 그 뇌 현금과 이 자원은 뭘로 치환을 할 수 있냐면, 다시 뇌의 이야기가 들어오면 우리의 주의력으로 치환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주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이제 어디에 현금을 쓰고 있느냐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회사 직원들이 어디 가서 일하고 있냐를 갖다가 우리는 우리의 주의력이 어디로 가 있느냐에 빗대서 설명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재밌는 게 이 주의력이 뭐 예를 들어 100 중에 그냥 거칠게 말해서 50이 저 일에 가 있다가 이게 100으로 늘면은 단순히 계산했을 때 일의 효율이 2배가 늘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 주의력이 50%가 저예요 있고 20%는 카톡하고 있고 20%는 뭐 음악 듣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을 땐 그게 50%만 주던 걸 100%를 딱 줬을 땐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가 2배잖아요. 그죠? 일의 효율이 2배 올라가야 되는데 이 인간 뇌의 신비한 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맥킨지라고 하는 유명한 컨설팅 회사가 임원들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100 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100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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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명의 임원들을 대
뇌의 주의력이 100% 가깝게 사용되는 그런 플로우 상태에서는 그냥 2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플로우에 들어가 있지 않을 때보다 플로우에 들어갔을 때, 다시 말해서 100%에 가깝게 주의력을 어디에 투자했을 때 몇 배가 효율이 올랐느냐? 5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맥킨지 얘기를 가끔 하는데, 또 자주 하는데, 가끔이 아니라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뇌가 주의력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투자되는 양이 많아질수록 일의 효율이,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커지는 폭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라고 표현하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폭발적으로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플로우 상태에 내가 주의력을 몰입시킨 상태, 주의력을 아주 강하게 투입하고 있는 상태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도 그걸 내가 원할 때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요즘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능동 몰입이고, 그걸 위해서는 5가지 열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5가지는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 1번 스트레스에 대한 태도, 2번 자발적 선택과 자원의 풍부함, 3번 높은 비용과 결과의 파급력, 4번 실력과 난이도의 균형, 5번 목적과 규칙의 명확성, 이렇게 5가지 열쇠가 있는데 오늘은 이 5가지 열쇠가 아니라 그보다 근본적으로 아까 말한 우리 뇌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이 주의력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 5가지 열쇠를 잘 갖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능동적인 몰입의 기술은 우리가 가진 주의력을 가지고 아까 그 5가지 열쇠를 얼마나 잘 자극하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면 5가지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5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나 뭐 주식이나 뭐에든 대상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전에 투자할 거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금이. 그잖아요. 그죠? 오늘 말할 것은 이 현금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 마음의 현금인 주의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 이 주의력이란 걸 잘 다루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하지만 진짜로 전체 인구의 90% 이상은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전체 인구 90%도 아닐 거예요. 거의 95% 이상, 97% 이상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요, 돈을 아끼고 돈을 현명하게 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먼저 내가 봐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지 저축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뭐 그런다고 했을 때요.
자,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자본이 얼마인지를 뭐 체크한 데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자, 그냥 답으로 바로 들어가자 보면요.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돈이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고 어디로 지출되고 있는 걸 알아야 내가 지금 내 현금 흐름을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내 돈이 지금 나가고 들어가는 그 금전 출납의 상태를 알아야 뭘 아끼던가 뭐 어디에 더 쓰던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어디로 나가고 어디로 뭐 들어오고 이런 거를 전혀 금전 출납의 상태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야 투자해야지 막 가버리면 당연히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한정이 될 것이고 내가 금전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선택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뇌도 똑같아요. 우리의 뇌의 현금인 주의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현금, 돈도 그렇고 우리의 주의력도 그렇고 자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한정된 자원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를 갖다가 인식을 하고 쓸모없는 지출을 갖다가 줄이고 그걸로 다시 가지게 된 자원을 갖다가 효과적인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매번 돈이 없다고 징징대는 사람 중에서 자기 돈이 자동으로 어디로 나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내가 집중력이 부족하다, 뭐가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하고 우리의 뇌의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자기의 주의력이 어디로 지출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지조차 못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주의 초점 인식력 또는 주의 흐름 인식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거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 뇌라는 게요. 내가 돈을 쓰면 사실 나는 돈이 아니라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걸 내가 여기 위에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뭐 재무제표를 보든 금전출납부를 보든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이 나가고 있는 걸 내가 이렇게 쓰는 걸. 그죠? 3인칭으로 내 돈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주의력의 경우에는 그게 좀 더 힘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주의력을 투자하는 대상을 우리는 1인칭으로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의력을 투자하는 대상이 곧 나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흐름 인식력, 내 주의력이 어디로 투자되고 있는지 안다는 건 사실 내 현실이 지금 무엇으로 구축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 체험을 갖다가 나는 한 번 더 공을 들여서 제3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바라봐야 우리는 그때 가서야 비로소 내 주위의 흐름이, 내 주위의 지출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능력을 갖다가 상위의 인지다 또는 메타 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명상하거나 그런 거 익숙하신 분들은 뭐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차렸다, 알아차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죠, 지금까지 중에. 일단은 우리가 몰입을 잘하기 위해서는 몰입의 근본이 되는 자원인 주의력을 갖다 잘 다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주의력이 어디로 지출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의력을 어디로
내가 지출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선 상위인지, 메타인지라고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주의가 향하고 있는 것에 반응하는 연습만 하지, 그런 체험만 하지, 우리의 주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자체를 조금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관찰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로 치면은 우리는 평생 살면서 지금 내가 현금을 투자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잘할 것인지만 고민을 하지, 그 현금 투자 자체를 감시하고 있는 부서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뇌에다가 내가 현금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내 투자 동향을 좀 감시할 수 있는, 나의 주의 지출을 조금 알아차릴 수 있는 뇌 부서를 갖다가, 우리 마음의 부서를 갖다가 좀 발달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지금부터 기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흐름을 인식하는 트레이닝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물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뭐 주의 흐름 인식 훈련이라고 우리가 8글자로 줄여서 표현해도 될 것 같은 훈련법인데요. 그냥 가만히 앉든 서든 뭐 누워있든 알아서 자세를, 편한 자세를 취합니다. 1번이에요. 그리고 내 몸의 한 군데, 신체 부위 중에 한 군데에 내가 주의를 한번 더 봅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거기에 집중해야지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내 양 어깨에 어떤 느낌이 느껴지는지 느껴봐야지 하고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2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하고 있으면 진짜로 30초가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잡생각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게 신경 쓰이기 시작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내가 지금 어깨에다가 주의력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저절로 뭐 주변에 밖에서 들리는 소리나 잡생각이나 뭐 다른 신체가 가려운 곳이나 이런데 주의력을 지출하고 있구나, 다시 내 주의력이 글로 돌아가고 있구나를 알아차리는 게 3단계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기만 하고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 뭐 신경 꺼야지 뭐 이런 거 막 그걸 막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내가 처음에 집중하고자 했던 신체 부위, 예를 들어 어깨에 계속 집중하겠다는 의식적 결정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의력이 어디로 옮겨가는지, 내 주의 초점이 어디로 계속 튕겨나가는지를 갖다가 인식만 하고 그냥 나는 계속 어깨에 집중하는 것만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 뇌가 알아서 내 주위 흐름을 이상한 대로 막 돌리는 거를 갖다가 그때서야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게 4단계입니다. 이거를 하루에 5분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4단계 주의 흐름 인식 훈련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뇌를 갖다가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 뇌는 그냥 돈을 쓰는 걸 너무나도 좋아했던 거예요. 막 돈을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다면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써 현금을 막 쓰는 걸 좋아했던 나의 뇌라는 그 회사에서 현금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를 일단은 인식할 수 있는, 일단은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부서를 하나 계속해서 이제 그 인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제 비즈니스의 현금 흐름을 추적하듯이 내 주의 흐름을, 주의력 흐름을 추적할 수 있게 되면 내가 조금 더 쉽게 내 주의력을 원하는 데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뭐랄까요, 이 주의 흐름 인식 훈련을 해보셔서 뇌를 개발하시는 것을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이 주의 흐름 인식 훈련을 하게 되면요,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했던 능동몰입, 프로액티브 플로우의 관점에서 굉장히 이제 유용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받은 여러 가지 몰입 관련된 질문 중에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요, 벼락치기 할 때만 되면, 그러니까 그 데드라인이, 마감 라인이 가까워지게 되면 진짜 몰입을 하게 되고, 저절로. 그게 너무나도 효과적이라 어느새부턴가 그냥 평소엔 안 하다가 결국엔 데드라인이 다가오는 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 프로액티브 플로우, 능동 몰입 기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분은 이 몰입 능력자, 몰입 유형의 세 가지 유형에서 몰입 무능력자와 반응형 몰입 능력자와 능동적 몰입 능력자 중에서 지금 반응적인 몰입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 뇌에서 주의력이라고 하고 있는 자원을 진짜로 마감대가 돼서야 비로소 나의 뇌가 그 일에다가 현금을, 자원을, 주의력을 투자를 하고 있다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때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주의 흐름 인식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뭔가 벼락치기 할 때 마감 기간이 다 가게 되면은 그냥 그때는 자동적으로 내 뇌가 무의식이 걷다가 주의력을 투자해 보려니까 그냥 그때 되면 되네 하고, 나는 분명히 내 뇌에 내 무의식의 오너임에도 불구하고 오너가 권한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도구인 나의 뇌와 나의 무의식이 하고 싶은 대로 마감 기간이 돼서야 내 주의력을 투자한다는 그 방침에 대해서 뭐 어쩔 수가 없이 그냥 그거에 묻혀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주의 흐름의 인식력이 없으니까 내 주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평소에는 인식조차 못하니까 그냥 흘러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어떤 뭐 공장의 주인이라고 하면은 얘네가 평소에도 꾸준히 계속해서 분명히 장비라든가 능력으로 봤을 땐 평소에도 물건을 계속 만들 수가 있는데 얘네가 마감 기간만 다 되면 꼭 그때 가가지고 막 무리하게 어왕 해가지고 막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 문제는 없어요. 일을 계획을 처리를 하는데 근데 분명히 평소에도 그렇게 하면은 능동적으로 그렇게 몰입해서 하면은 훨씬 더 잘 될 것 같은데 얘네가 꼭 마감 기간에만 가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걸 뭐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 공장 애들이 현금을 자원을 어디다 쓰는지 자기는 모르니까 주인이 모르니까 그냥 공장 애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반응형 몰입 능력자의 반응적인 몰입 능력자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능동적 몰입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주의 흐름의 인식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까 공장의 예를 들었는데 공장이 지금 평소에는 얘네가 공장의 본분인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막 공장 옆에서 술 마시는 데다가 뭐 공장에서 고스톱판 피는 데다가 주의력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인력이 지금 거기가 있구나를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개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뇌에 내가 지금 공부에 몰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카톡에 지금 주의력을 주고 있구나. 아까 잡생각할 때 내가 지금 어깨가 아니라 무슨 이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신경을 쓰고 있구나처럼 내 주의력이 어디로 가고 있구나를 갖다가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의식적으로 아니지. 여기에 주의력을 투자해야지 하고 내 뇌, 내 정신의 현금인 주의력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주의 흐름 인식력이 없는 사람은 이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그냥 우리가 어디에 돈을 썼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야 다음 달에는 좀 이렇게 좀 잘 좀 해봐. 평소에도 좀 그 딴짓하지 말고 좀 최대한 주의를 걷다 투자해서 해봐라고 말은 하지만 의식적으로 무의식은 말을 안 들어먹죠. 그럼 다음 달에 또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예를 들면 내가 일단 시험 성적은 뭐 괜찮게 그래도 나와야 벼락치기를 하니까 근데 평소에도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내가 조금 더 훨씬 더 쉽게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결심을 해도 다음에 공부할 때 되면 또 그래요. 오너가 지금 자기 공장과 자기 그 회사의 컨트롤을 못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주의 흐름 인식력을 실시간으로 간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공부를 하려고 뭐 도서관에 갔다고 쳤을 때 내가 이러고 있다가 옆에 애들이 갑자기 막 지네 연애사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듣고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듣고 있다는 거를 의식적으로 인식을 못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아 오늘도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도 집중 못했네. 아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주의 흐름 인식력이 없으니까. 내 주의 흐름이 아니라 내가 이미 뇌가 알아서 주의 흐름을 원하는 대로 다 보낸 다음에 그 결과만 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의 흐름 인식 훈련을 통해서 내가 애당초 그 연애 이야기로 주의력을 보내고 있으면 오케이 지금 내 뇌가 저 연애 그걸로 주의력을 보내고 있구나를 인식을 하게 되면 내가 그걸 오케이 야야야야 아니야 하고 공부로 주의력을 가져오기가 한결 수월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 회사 애들이 나는 이제 맨날 일 끝난 다음에 얘네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지만 보고서를 받다가 이제 회사에 있어서 얘네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얘네가 어이없게도 얘들은 뭐 뭐라 그럴까 뭐 석탄을 캐야 되는데 석탄을 안 캐고 옆에 애들이랑 막 노가리를 깐다 그러면 좀 속된 말이니까 잡담을 담수를 막 3시간씩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뇌로 치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막 이상한 막 망상의 세계로 막 테러리스트가 갑자기 쳐들어오는 막 그런 이상한 생각하고 있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막 옆자리에 앉아있는 멋진 그 이성 그 직원에 대한 막 이상한 성적 판타지를 막 펼치고 있다던가 그거를 갖다가 내가 알아채고 오케이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원하는 대로 돌릴 수 있게 됐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우리 뇌가 효율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반응적인 몰입 능력자에서 능동적인 몰입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이 주의 흐름 인식력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공부를 하는데도 적용이 되고 뭐 말을 하는데도 적용이 되고 인간관계를 가지는데도 적용이 되고 뭐 일을 하는데도 적용이 되고 뭐를 하는데도 뭐 예술 크리에이팅 창작을 하는데도 적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심지어 연애를 할 때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 내 애인 또는 썸을 타고 있는 애한테 진짜 막 뭐 좋은 얘기, 좋은 걸 줄라 그래요. 거기에만 우리가 주의력을 투자를 했을 때 우리는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걸 하려다 불안해하고 막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혹시 얘가 이렇게 생각해서 나를 어떻게 보면 어떡하지? 뭐 혹시 이렇게 봤는데 얘가 나를 막 무시하면 어떡하지? 혹시 이렇게 해서 막 밀당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혹시 이렇게 해서 막 이상한 잡념들이 들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주의력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애당초 내가 거기에만 집중해서 했으면 썸을 타던 게 진짜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생각에 주의력을 주게 됨으로써 오히려 일이 망쳐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흐름 인식력이 있다고 치면 내가 지금 이상한 망상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생각에 주의력을 투자하고 있구나 얘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를 알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연애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플로우에 쉽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이것은 공부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꼭 일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심지어 발표를 하는데도 스피치를 하는데도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의 흐름 인식력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내 주의력을 컨트롤하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이 주의 흐름 인식 훈련을 아까 말씀드린 걸 하다가 한번 뭐 공부를 하시든 일을 하시든 내가 무심코 스마트폰을 잡고 이러고 있을 때 한번 그걸 알아차리고 지금 내 뇌가 자동적으로 내 귀중한 자원인 내 뇌의 정신의 현금인 주의력을 핸드폰에다 투자하고 있구나. 를 한번 알아차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하지 않겠다고 한번 결심을 하고 내려놔보고 내가 몰입하고 싶은 거에 한번 몰입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걸로 가볍게 시작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반응적인 몰입 능력이 아니라 능동적인 몰입 능력을 가지기 쉬워지게 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능률은 5배 오르게 될 것이고요. 굉장히 이제 다른 인생이 펼쳐지게 되실 겁니다.